네, 안녕하세요. SKICT 테크 서밋 2021, 저는 토의 진행을 맡은 구경석입니다. 이번 행사가 아주 재미있는 키노트 스피치와 패널 토의로 막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SK그룹에서 개발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AI 채널의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 그룹사의 발표자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SK그룹의 AI 기술들이 생활 속 밀접한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주신 발표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K매직의 김영섭 매니저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다른 생각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SK매직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맡고 있는 김영섭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가전제품의 온 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통해 어떻게 가전제품에 AI를 적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기술 분야 중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바이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장점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연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CNC의 강병호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에서 법률 AI의 개발을 리딩하고 있는 강병호 매니저입니다. 저는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부동산 분야의 AI와 RPA가 결합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권리 분석,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자등기 자동화입니다. 이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도 같이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전자등기라는 게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개해 주신 기술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텔레콤 류시진 매니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류시진이라고 하고요. 티전화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티전화를 기획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AI를 접목시키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이스뷰라는 전화를 텍스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KICT 테크 서밋 2021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AI 적용 사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이템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SK매직 김영석 매니저님께서 가전제품에 어떻게 AI를 접목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전회사의 온디바이스 AI 주제로 발표하게 된 SK매직의 김영섭입니다. 온디바이스 AI를 가전에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가전에 원하는 것은 튼튼하고 작동 잘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한 밀레니얼 세대는 가사 노동을 줄여주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인화된 가전제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수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원하는 물의 양, 온도가 다르고 개별 사용 스타일에 따른 에너지 절약도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부지불식간 고객들 자신도 모르게 취향을 반영하는 생활환경지능, 앰비언트 인텔리전스가 가전제품에 접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의 특성상 현재 서비스되는 클라우드 환경의 인공지능이 그대로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를 가전에 적용하게 된다면 네트워크 장애가 생기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고 서버와 통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데이터, 센서 데이터 등을 서버에서 모두 처리하면 클라우드 부하가 커질 수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네트워크 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개인정보 보호는 가전제품에 AI를 적용할 때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AI 모델 기반 추론을 수행하는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개인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고 집마다 다른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가 있더라도 가전제품이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된 가전을 통해 초개인화 서비스, 가전제품의 효율을 올려 탄소 저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전제품의 오랜 난제 중의 하나인 실험 환경에서의 좋은 성능을 내는 제품이 실제 고객들의 가정에서는 의도한 성능보다 미흡한 그런 문제를 인공지능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매직에서 어떻게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ESG 경영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정수기의 경우 대기전력 사용이 매우 큰 가전이기 때문에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다면 탄소 배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수기의 대기전력을 줄이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조도 센서를 이용한다던가 스케줄링을 통한 절전 기능을 사용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지만 야간에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두워지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컨텍스트를 차용하여서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절전 모델로는 고객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오히려 전원이 꺼져 있어서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SK매직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별 사용 시간대를 분석하여 정수기 사용 미사용 시간을 분류하고 에너지 소비가 높은 압축기 컴프레서의 가동률을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여 소비 전력을 최적화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 때문인데요.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라즈베리파이와 비교하면 단순 산술로 10배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개인화 기술들은 서버 기반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반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능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모델 생성 및 학습은 클라우드에서 진행하고 온 디바이스에서는 경량화된 모델을 탑재하여 절전 여부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능동형 절전 모델 생성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라벨링을 수행할 때 하루를 72개의 시간대로 나누고 각 시간대별로 절전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Y 값으로는 다음 시간대에 정수기를 사용하였으면 1, 사용하지 않았으면 0으로 하였고 피처로는 디바이스 아이디와 시간 데이터, 부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은 리그레션을 이용한 분류 모델을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할 때 절전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리콜이 높게끔 가용치를 줘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생성한 모델을 온 디바이스에서 동작시키기 위해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웨이트 컨타이제이션을 수행하여 경량화를 거치고 실제 디바이스에 탑재하여 디바이스 아이디, 시간 데이터, 부하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추론을 하였고 온 디바이스 추론을 통해 절전 모드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절전 효율을 보이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모델 트레이닝부터 경량화를 거쳐 디바이스에서 추론을 수행하는 부분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수도 코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모델 트레이닝 과정과 온 디바이스 AI에 맞게끔 경량화, 베리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서 인퍼런스를 수행하여 컴프레서의 구동을 제어하는 과정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추론 결과를 이용하여 컴프레서의 가동률을 제어했을 때
계산상으로 최대 25%의 절감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리콜을 높이기 위해 프리시전이 낮은 모델을 사용하는데도 이 정도 효율이 나온다면 모델 성능을 개선하면 효율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러한 연구가 상용에 바로 적용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추론이 틀리게 되는 경우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기기에서 직접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차별화된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전제품에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 정말 기대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CNC 강병호 매니저님께서 부동산 영역에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 주식회사 CNC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디지털 그룹의 강병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팀에서 담당하는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프롭테크와 리걸테크 영역에서 AI 기술을 적용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총 3가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권리 분석 서비스,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서비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전자등기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말씀드렸던 3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크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테크놀로지 기술은 기존 산업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기존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재정의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 영역과 핵심 기술을 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같은 핵심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비스는 프롭테크와 리걸테크 영역에 해당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프롭테크란 부동산을 뜻하는 프로퍼티와 기술의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말로 말 그대로 부동산 영역에서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뜻합니다. 리걸테크는 말 그대로 법률의 리걸이 테크놀로지와 만나 만들어내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 초기 리걸테크는 법령이나 판례 검색 수준에서 제공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 변호사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서비스로 부동산 권리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 서비스의 이용자는 간단히 주소만 입력하면 1, 2분 안에 입력한 주소에 해당되는 부동산 물건의 권리 분석을 저희 AI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제공하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시스템에서는 RPA 기술을 활용하고 고객이 입력한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자동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의 추출과 정제 과정을 거친 후에 AI 권리 분석 엔진이 표시사항 분석, 가불구의 권리관계 분석 등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생성하여 전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주소 입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세한 권리 분석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 분석 서비스는 2018년도부터 법무법인 한결과 SK 주식회사 CNC에서 공동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9년도에 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일반 건물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전 SK ICT 서밋에도 발표된 적이 있으며 2020년에는 약 20만 건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도 인정받아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AI 기술 적용 사례로 사내외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권리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권리분석 보고서는 매매 임대 거래의 안정성을 평가한 종합평가 결과와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보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비교해서 표시사항을 분석한 사실관계 확인 부분, 갑구와 을구를 분석한 권리관계 확인 부분, 분석 결과와 권리 분석의 목적을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변호사 코멘트와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6장에서 8장 정도의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저희 AI가 분석하는 권리 분석 서비스는 권리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분석 과정 중 잘못된 분석을 완전히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분석이 매우 복잡한 케이스가 나올 경우에는 분석을 중지하고 분석 불가로 판단합니다.
2018년도 초기 개발 시에 집합 건물의 분석 성공률이 70%대에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97%까지 분석 성공률을 높였으며 2020년도에 개발된 일반 건물의 경우 분석 성공률이 60%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84% 정도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체 흐름이 권리 분석 서비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용자가 주소를 입력한 후 RPA를 통해 등본을 발급하고 데이터 추출 및 정지하는 과정은 권리 분석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권리 분석 단계에서 AI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거래를 유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기획 부동산 거래나 명의 신탁 같은 투기 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저희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서비스는 올해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개발과 동시에 바로 서비스화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2월 개발을 시작하고 3월 말에 국내 한 지자체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투기 조사에 바로 활용되었습니다. 수일 동안 13,000여 건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조사한 결과 현직 공무원 및 일반인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농업법인의 1,397억의 부당이익 적발, 농지법 위반자 54명 적발 등에 직접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위 투기 조사 결과가 이 서비스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의심 사례들이 나왔고 이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단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 사례들이 확정되고 고발되었습니다. 올해 투기 조사에 활용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곳에 활용 검토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기 조사의 경우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등본을 발급하고 눈으로 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석 숙련도가 달라 의심 거래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를 우리 서비스로 진행한다면 실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기부 등본 발급을 RPA가 자동화하고 이때 봇 에이전트를 제한 없이 늘릴 수 있고 24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제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앞에 소개드린 지자체의 경우 하루 동안 10대의 봇으로 6천여 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투기 근절의 사회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 전자등기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는 보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말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업무를 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빠른 업무 처리를 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확인해야 하고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하고 매도하게 되며 취득록세 같은 세금도 납부하고 등기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개드리는 전자등기 자동화 서비스는 RPA를 핵심 기술로 활용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업무를 봇에게 위임하여 법무 담당자가 매우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봇과 업무를 동시에 나눠 진행함으로써 등기 한 건당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등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전자등기라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 전자등기 업무에 자동화를 더해서 등기 업무 자체를 효율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RPA를 통해서 자동화가 처리되는 것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등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자등기 신규 작성 봇을 실행을 시키면 봇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RPA 진행률을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를 자동으로 로그인하고 신규 작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단계를 봇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성능은 인터넷 등기소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신규 작성 봇은 실제 500여 개의 스크립트를 순서대로 동작시키며 동작 중 문제 발생 시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점점 스마트화 시키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조금 길어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RPA는 AI와 함께 다양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부동산과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산업군에 DT 기술이 스며들면 우리의 생활은 매우 빠르게 혁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된 내용은 조금은 시청자분들에게 낯설 수 있겠는데요. 사실 등기부등본과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날 확률이 많은 부분이 있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만약 소개해 주신 아이템이 적용이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SK텔레콤 류시진 매니저님의 티전화 AI 에이전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류시진입니다. 티전화는 AI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경계를 허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티전화와 AI 플랫폼인 누구가 만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접점에서 AI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요. 올해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통 수단에 제한이 없는 대면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르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툴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 중에 택배 전화가 오면 받기 어렵습니다. 목소리를 못 내니까.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도 목소리를 노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그렇고요. 실시간으로 음성을 사용해서 소통하는 통화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콜포비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음성 통화를 사용하고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대는 메신저로 우리를 항상 애타게 합니다. 통화는 음성, 그리고 메신저는 텍스트라는 툴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불편하지 않나요? 양쪽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통화를 할 수 없는 사람과 통화하고 메신저를 쓸 수 없는 사람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을까요? 이를 위해 티전화와 누구는 음성 통화를 텍스트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죠. 티전화 보이스뷰는 실시간으로 음성 통화를 채팅처럼 텍스트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대방, 즉 발신자의 음성은 텍스트로 변환되어서 유저에게 전달이 되고 유저가 입력하는 텍스트는 상대에게 음성으로 재생이 됩니다. 누구와 티전화가 SKT의 코어 인프라와 만나서 연동하여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한 서비스이고요. 상대는 티전화가 아니어도 되고 SKT가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유선전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전화가 걸려올 때 보이스뷰 버튼을 클릭해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그 후엔 오른쪽에 보이는 채팅 UX로 통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말하는 목소리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상대는 제가 입력한 텍스트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전화가 어려운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인, 즉 농아인 고객들입니다. 특정한 소통 방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사실 단순한 불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이스뷰를 농아인 고객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과정에서 서울 농아인협회를 방문해서 회원들과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국립서울농학교를 방문해서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회원들이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스뷰는 유선번호와 통화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자를 통한 소통이 어려웠던 관공서나 병원, 금융기관에서 걸려온 전화까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아인 같은 경우는 발신 시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지만 수신 상황에서는 급한 연락이 와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농아인 회원들보다 오히려 장애가 없는 청인 동료들이 이 서비스를 더 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농아인이 청인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인들이 농아인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통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뷰는 다양한 고도화 계획들도 있습니다. AI의 음성을 본인의 목소리로 합성해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개인화 음성 기능과 보다 빠른 대화를 도와줄 수 있는 대화 추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통화 기반으로 이용자의 태스크를 대행해주고 그리고 개인화된 오퍼를 제공하는 비즈 기능으로의 확장까지 고려 중입니다. 이 자리에선 보이스 뷰를 소개를 드렸지만 AI와 텍스트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챗봇도 티저나가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경계를 허물고 있고요. 그리고 곧 출시될 AI 통화 녹음은 음성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휘발성을 텍스트로 극복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AI를 통해서 티저나가 커뮤니케이션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T전화와 누구가 합쳐져 더욱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선사하는 기술이었는데요. 특히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K매직, SKCNC, SK텔레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AI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 들어봤습니다. AI의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AI가 이런 것까지 가능해 싶은 것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가전이나 휴대폰처럼 AI와 마주하는 공간의 제약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AI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 주제와 관련된 질문거리들을 저희가 미리 모아보았는데요. 간단한 질문부터 기술적으로 깊숙한 요소까지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발표 내용에 꼭 국한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해 주신 주제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AI 기술이 각 영역에 적용됨으로써 사회적이나 공공적으로는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은 세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영섭 매니저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법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만, 그것도 안정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곳에만 서비스할 수 있었다면 온 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긴 상황에서도 꾸준히 진화하며 사용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께도 온 디바이스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서버로 업로드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AI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제공한 업체는 더 많은 피드백을 얻어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병호 매니저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만 정확히 확인해도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최근에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 권리분석 시스템은 이 등기부등본을 AI 변호사가 빠른 시간에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여 설명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도 활용 가능합니다. 투기는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켜 청년 세대를 비롯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큰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죠. 등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면 투기 의심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 지자체에서 실제로 투기 적발에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여 상당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비즈니스 사회성과로도 인정하고 매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강병호 매니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부동산과 투기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류시진 매니저님께서도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통화라는 게 SKT 같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아인 고객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서비스에서 아무래도 소외되다 보니까 이런 특정 소통 방식에서 소외되는 게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티저나 보이스뷰 같은 STT나 TTS 이런 AI 요소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통화에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청인과 그리고 농아인 사이의 소통 장벽을 낮춰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은 꼭 장애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 소통 단절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화가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콜포비아 분들도 있으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을 때 이걸 받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보이스뷰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SK매직 김영섭 매니저님과 SK텔레콤 유시진 매니저님께 드리겠습니다. AI 기술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인데요. AI의 훈련이 제품 출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신 AI 서비스의 성능을 개인화를 통해 더욱 개선할 수 있을지, 또 개인화된 모델을 활용해 현재 기획 중인 서비스가 있으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김영섭 매니저님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는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나 목소리 등의 과적합, 즉 오버피팅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히 오버피팅된 모델, 그러니까 개인화된 모델은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모델보다 내 목소리를 더 잘 인식하고 몇 날, 몇 시, 언제 어떤 작업을 원하는지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SK매직에서는 발표 때 설명드린 정수기의 능동형 절전 모델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고, 식기세척기의 세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류시진 매니저님도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획자이기 때문에 기술보다는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스뷰라는 서비스에 사실은 뭐 크게 두 가지의 위크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음성이 텍스트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속도 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AI 음성과 통화를 하게 되면 이질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말씀 주신 개인화가 이 두 가지 위크 포인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저 개인의 채팅 패턴을 학습해서 개인화시킨 이런 대화 추천을 통해서 음성과 텍스트의 속도 차를 극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의 음성을 합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서 합성한 목소리가 대신해서 전화를 받게 되면 이질감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업데이트 때 비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가 출시될 때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SKICT 테크 서밋 2021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AI 적용 사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서비스가 개발이 될수록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AI의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 또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루다 서비스는 학습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여과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해 문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그렇다면 소개해 주신 서비스에서 이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AI 윤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류시진 매니저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이루다 같이 A 유저에게서 얻은 정보를 B 유저에게 활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유출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유출 시나리오가 있다면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사태일 수 있겠죠. 보이스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음성 통화를 AI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키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같은 구조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있고 거기서 음성과 텍스트가 오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여기서 고객 정보를 습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 없이 삭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유출할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겠죠, 서버상에.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개발 진행 중인 대화 추천 기능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음성 통화에서 얻어지는 텍스트 중에서 민감 정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 처리된 데이터들이 추천됨으로써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이런 이슈들은 전부 다 해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병호 매니저님께서도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그리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개인정보는 활용 완료 후 즉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권리분석 보고서에는 모두 마스킹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안과 관련되어 많은 안전장치들을 해놓았으며 운영자들 또한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받고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SKICT 테크 서밋 2021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AI 기술 사례에 대해 그룹 토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전, 통신,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보다 편리하고 똑똑한 생활을 도와줄 AI 서비스와 기술,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